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년 이상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을 50% 절세해주는 외국 납부세액 이중과세 문제들이 조정해준다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유두셀러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금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연금 관련된 세제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금액을 얼마나 더 늘려서 저축을 얼마나 더 많이 할 거냐, 그래서 노후자금 얼마나 더 쌓을 거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즘 세제 개편안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쌓아둔 돈을 연금으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수령할 거냐, 이쪽에다가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개편안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있을 건지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심화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저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셋증권 연금 컨설팅 팀의 서혜민 세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보면 이제 연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퇴직연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좀 이렇게 장기 수령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제 납입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거를 20년 이상 수령할 때 2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율을 50% 절세해주는 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일단 네. 거기까지 들으면 방송 처음 들어본 분이나 이런 네.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에 넣어서 55세가 되시면 연금을 개시해서 이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렇죠. 예. 연금 수령을 할 때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러니까 30%를 절세해주고 있고요.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 그러니까 40%까지 현재 절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21년 차가 새로 생겨서 더 길게 받으시는 분들은 21년째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50%, 그러니까 50%까지 절세해주는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제 연금 수령 연차라는 거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해를 쭉 다 누적을 해서 연차를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뭐 1원이라도 연금을 찾았은 네. 해가 수령 연차에 포함되는 네. 거고, 하나도 안 찾았으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으면, 네. 넣고 나면 이제 55세가 되면은 일단은 수령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 그때 일단 개시 신청을 해야 일단 1년차가 시작. 예, 게시를 하고 실제로 돈도 얼마라도 인출이 그 해에 있어야지만, 연금 수령이 있어야지만 개시 신청을 예. 한 다음에 실제 돈을 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10,000원이라도 네. 꺼냈으면, 그래서 10,000원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인출을 해야지만 그 지금 절세 혜택, 뭐 40% 절세, 50% 절세 이렇게 다 받으시려면은 연차가 쌓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아니면 이제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인출 금액을 최소화 네. 시키고 21년차 이후 인출 금액을 늘리면, 어떻게 잘하면 이제 퇴직소득 절반까지도 아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플랜이 네. 좀 나올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미 퇴직금 받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 것도 소급 적용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신 분들도 연금 수령 연차가 이제 21년 차가 되시는 해부터는 다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연금은 개시를 했어. 네. 수령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21년 차 되는 네. 분이면 그러면 세금이 네, 그대로, 할인된다. 네. 할인된다. 그러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도 내년도에 이후에 21년 차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적용이 네, 다 맞습니다.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아까 제가 잠시 말은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지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일까?
그러니까 지금도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추천을 이미 드리고 있는 방법인데 내가 퇴직한 해에 당장 그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55세 넘으신 분이라면 연금 개시를 그 해에 하셔서 소액이라도 인출하셔야지 그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전략이 이제 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네. 수급 요건을 갖추면 개시를 해서 최소 네. 금액이라도 인출하면서 네. 연차를 보내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퇴직하고 또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뭐 예전에는 뭐 인출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연금 개시를 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연차를 보내고 길면 길어질수록 세금을 덜 내는 네, 구조니까 그거 좀 맞습니다. 잘 활용할 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금 수령과 관련돼서 또 다르게 이제 세부담이 더 덜어주는 또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 거죠? 연금 수령을 이제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종신형을 선택하면 현재 법에서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운영 수익에 대해서 4.4% 세율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제 3.3%로 이제 1% 정도 낮추는 예,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랑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가 세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 지금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연금 계좌 안에 연금 재원별로 세율이 다른데 지금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하고 운영 수익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는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는 5.5%죠. 연금 그렇죠. 소득세율이 5.5고 이게 연령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4.4, 80세 이상이면 3.3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네, 지수가 되죠. 종신형은 현재 4.4%고 그러니까 1% 낮춰준 기본이 상태에서 4.4. 예, 5.5로 시작하지 않고 4.4로 시작한 다음에 80세 이상이 되면 3.3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종신형은 처음부터 3.3%를 쭉 적용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나와 종신형으로 있습니다. 수령하면 이제 나이랑 상관없이 3.3으로 바뀐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네네. 되는데 이 종신형 연금이 아무 데서나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연금 수령 요건을 이제 국건에 종신형으로 하시려면 이게 보험 계약에 해당이 돼야 돼서 그 생명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이나 아니면 거기 IRP에서만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금리 형태의 상품이라서 네, 맞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물론 뭐 세금은 덜 내겠지만 또 드러나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이 또 줄어드는 부분들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종신형에서는 이제 투자 상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 이율로만 투자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종신형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도 한 해 연금액이 뭐 1,500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또 종합과세가는 거는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1,5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되는 거는 다 동일하고요. 지금 바뀐 거는 원천징수세율이기 때문에 예,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는 거는 종신형이든 일반형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종합과세 신고하면 종합과세 세율하고 16.5% 중에 유리한 세율 선택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연금 수령 방법하고 상관없이 네. 일단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네. 넘어가면 해당되는 네. 거다. 세 번째 변경안은 이거 진짜 올 초에 논란이 되게 많았던 부분들 같아요. 연금 계좌 같은 데서 외국 납부세액 부분들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네. 또 오래전 또 일이라서 네, 맞습니다. 잊어먹고 네.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히스토리 정리부터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게 뭔지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펀드나 ETF에서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해외 배당금이 발생이 되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먼저 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나라 펀드, 연금저축 안에 있는 펀드나 이런 네. 데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네. 했는데 그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주면 네. 배당금 줄 때 미국에서 세금을 뗀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세금을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예. 냈으니까 외납세액. 네. 예. 그 24년 말까지는 그렇게 외국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면 우리 국세청에서 그 세액을
다 선환급을 시켜줬어요. 환급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뭐 100원을 뗐다 그러면 펀드에 세금 떼고 들어왔는데 네. 국세청에서 그 뗀 것만큼을 다시 펀드에 넣어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세금 한번 뗐지만 다시 환급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이제 세전 상태가 다시 돼서 복원된 거죠. 예. 복원이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만약에 이 펀드를 이제 일반 계좌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배당금 받은 거에 대해서 국내 세율 그냥 15.4% 이제 그쵸, 배당 예. 소득세 내면 되고, 연금 계좌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연금 소득세 그냥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괜찮다. 네, 한 번만 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25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펀드 단계에서 그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주던 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네. 외국에서 뗀 거를 펀드에 다시 집어넣어줬는데 세금을 네.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게 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외 배당금에 대한 펀드 기준가가 이제 세후로 잡혀 있는 거죠. 선환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1,000원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14% 세금을 네. 떼면 한 860원 정도가 펀드에 들어와. 네, 이제는 그냥 있을 거잖아요. 860원이 들어온 거죠. 선환급이 네, 네,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15.4%를 또 내게 되는데, 일반 계좌는 같이 개정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15.4를 뗄 때 외국에서 낸 게 있으면 그거를 다 차감을 시켜서 한 번 더 떼지 않도록. 한 번 뗐으니까 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네네, 이렇게 조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외국세율이 만약에 국내 세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낼 게 없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중과세가 다 조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금 계좌는 국내에서 과세하는 단계에서, 우리 뭐 연금소득세라든지 그렇죠. 과세하는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법안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 쓰는 사람들한테는 네. 억울하겠네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안이 새롭게 이제 또 신설이 됐습니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세금 한 번 내는 것도 아까운데 두 번 내라. 네,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렵더라고 제가 봤는데 네. 이게 될 듯 안 될 듯 하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조정해 준다는 건지 좀 네. 예를 들어 가시면서 조금 편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예시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면요. 해외 배당 금액이 100원, 외국 납부세액이 뭐 14%라고 해서 14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24년 말까지는 외국 납부세액 14를 이제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에서 14원 떼고 들어왔는데 네. 다시 국세청에서 펀드에 14원을 집어넣어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만약 투자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세전 배당금 100원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세금 안 뗀 네. 상태가 되는 네. 거니까. 들어오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 5% 연금 소득세 낸다라고 하면 그 100원에 5%에서 5원 만 내고 세후 소득이 이제 95원 이렇게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5% 세율이 이제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소득세만 이야기하는 얘기했을 거죠. 때.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그 선환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연금 계좌에 그 펀드 배당금 들어올 때 세금을 뗀 그 86원만 들어옵니다. 그렇죠. 86원 들어왔는데 국세청이 지원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86만 남아 예.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준가로 이제 반영이 돼서 세후 배당금이 이제 86이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86원 소득에 대해서 지금 또 5%를 이게 딱 한 마리 앞에서 뗐는데 뒤에 또 뗀다는 소리. 네네, 같은 네, 소득에 네. 대해서 지금 두 번을 뗀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 이제 그 조정을 조정하는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나와 이중과세 있습니다. 문제를 조정한다는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할 때 바로 그 분배금 받을 때 바로 외국 납부세액을 빼서 이제 바로 조정이 되거든요. 별 문제 없는 네, 거죠. 근데 연금 계좌는 좀 너무 과세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특징이 달라서. 그렇죠. 연금은 불입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라 그걸 찾아서 연금 받을 때까지 기간이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차가 길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매할 것 같아요. 네, 해외 배당금이 이제 들어와서 외국 납부세액이 계속 생기는데, 어쨌든 국내 과세할 때 이게 조정이 되는데, 국내 과세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거나 이제 인출이 돼서 실제 국내 세금이
발생이 돼야지만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차가 존재합니다. 30세에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들어서 네. 해외에 투자해서 이자 배당 소득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때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온 네, 건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건 55세 이후면 네. 25년 이후에 그 후에 조정이 됩니다. 조정되는 조정이 거잖아요. 되고 그리고 일반 계좌랑 다르게 해외 배당금이라는 소득이 이제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수익에 다 같이 통산돼서 녹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액을 딱 특정할 수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네. 우리 네. 전문용어로 반란내기가 네, 힘들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시면서 그 해외 배당금 외납세액이 발생할 때마다 외납세액 공제액이라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합산해서. 중요한 거는 네. 얼마를 쌓아두느냐가 네, 중요한데 네. 어느 정도 쌓아두는 거예요? 외국 납부 세액에다가 공제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그 개정안에서 그거를 딱 정해 주셨어요. 율을. 그래서 55.3%로 율을 정해줘서 그 율로 이제 계산한 그 금액을 공제 적립액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축적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배당이 발생해서 세금을 뗐다. 네. 세금을 예를 들어 100원을 뗐다. 네. 그럼 100원 세금 뗀 금액의 55.3%를 네, 맞습니다. 네.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매년 그 쌓아둔 돈을 계속 이제 연금 개시할 때까지 쌓아가겠네요. 네, 계속 쌓아서 이제 축적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가 실제로 인출할 때 연금 수령하거나 해서 이제 세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완전 세액이 그 세액에서 이제 우선 공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쌓았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돈 100만 원이 된다. 네. 그러면 앞에 이제 연금 수령한 시기에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100만 원 부분 세금 안 낼 수 있는 권리를 쌓아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세금이 100만 원 찰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외국에서 낸 세금의 55.3%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속 누적하고 있다가 네. 연금이 개시돼서 이제 세금 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세금을 네. 안 내고 가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네. 낸다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하면 되겠네요. 네.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제대로 이해하고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간단한 예시로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그 외납세 공제적립액이 뭐 100원이 축적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매년 1,000원씩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1년 차를 보시면 1,000원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5%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50원인데 네. 공제적립액이 지금 100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원이 전부 다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차에서는 세금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해도 똑같이 세액이 50원이 발생됐는데 아직 50원 남아 있잖아요. 그쵸. 100원 중에. 그래서 그 50원을 또 다 차감해서 세금 없이 이 수령을 할 사람은 수가 있죠. 2년간은 예로 드신 분은 2년간은 네. 세금을 안 내고 네, 그냥 찾아 쓸 맞습니다.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미 앞에 냈으니까. 네. 그 3년째부터는 이제 공제적립액이 없기 때문에 예. 원래 세율 5.5% 이렇게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배당 소득에 어떻게 되면 발생한 거죠. 운용 수익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소득세율의 일정 부분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금 찾았을 때도 이거 공제적립액을 빼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그 반란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시차가 많이 존재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차감시켜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상관없이 연금 계좌에서 발생되는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연퇴직 소득을 먼저 뺐으든 네. 아니면 운용수익이나 뭐 세액공제 받은 돈을 네. 뺐으든 일단 세금이 발생하면 네. 공제적립액이 있으면 그거부터 다 차감해 네, 나가. 맞습니다. 세금부터 차감해 네. 나가고 이게 다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 세금을 네. 낸다. 네. 근데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 또 어디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또 그 돈 가지고 뭐 S&P 500에 투자하고 있다거나 네. 그럼 또 배당소득이 나올 거고. 네, 수령하는 중간에도 또 공제적립액이 또 나올 수가 그러면은 또 축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네. 급여제도 중에 DC형 퇴직연금 네. 제도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자기 돈을 어딘가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데 하면은 배당소득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이 경우에도 이중과세 문제는 음. 똑같이 발생할 네, 것 같아요. DC도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예.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동안에 똑같이 공제 적립액을 누적을 해나가고 있다가요. 퇴직하는 시점에 DC 가입자니까 퇴직할 때 이제 퇴직소득세를 DC 평가금액 전체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제 적립액을 차감시켜 줍니다. 이거 그러면 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외국납부 세액에 대해서 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하는 것부터 시행하겠다. 다시 정리하면 네. 올해 1월 1일,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날 이제 그게 지원 안 해주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발생한 거를 쌓아뒀다가 쌓아두고 있다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연금으로 그걸 찾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주겠다. 그럼 이렇게. 그 전에 찾아 쓴 사람은 일부 이중과세 문제가 약간은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 개정이 이제 올해 연말에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줄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방법이 될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안 하고 또 7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법 개정은 보통 12월 달에 법 개정이 그렇죠, 되잖아요. 마지막 그것도 거의 12월 초나 뭐 12월 말까지도 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되고 나면 전체 연금 사업자가 전산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6개월 정도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연금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만인의 또 계좌라고 알려지는데 ISA 계좌 같은 또 절세 계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ISA도 똑같이 연금 계좌처럼 이중과세 문제 조정하는 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25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펀드 외납세 과세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뿐 아니라 ISA도 이중과세 조정이 안 돼서 같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문제가 있다. 근데 ISA는 그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중과세 조정 법안을 마련할 수가 있어서 법은 안 바꿔도 되는구나. 네, 법을 안 바꿔도 돼서 올해 벌써 바뀌었어요. 시행령 개정이 이미 됐고 올해 7월 1일부터 이중과세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방법은 그냥 연금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 9%를 나중에, 그러니까 뭐 비과세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원래 없는 거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해외에선 뗐지만 국내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비과세 상태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데 초과 수령하게 되면 이제 200만 원보다 초과되는 분들은 9.9% 분리과세 할 때 원래는 한 번 더 냈던 거죠. 그렇죠. 이 정도를. 그 정도를. 근데 거기서 이제 조정이 시켜줘서 한 번 더 내지 않게끔. 이번 개편안과 관련돼서 이제 해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활용해야 될 뭐 포인트나 뭐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 해외 펀드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저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해외 주식에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펀드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법 바뀐 거랑 상관없이 이 부분은 그 연금 계좌 안에서 전부 과세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금 계좌에 절세 혜택이 다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해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떼는 그 배당금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좀 정확히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매매 차익은 어차피 매매 차익은 세금을 안 떼는 부분, 외국에서 안 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외국에서 뗐던 건데 그걸 과거에는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세금 뗐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안 지원해주고 세금을 좀 조정해준다 나중에.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이 이제 세법 개정안에 발표된 내용들을 이제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좀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중과세 부분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 DC형 제도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문제 어느 정도 일단락돼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인출하시는 시기를 2026년
7월 1일 네. 이후로 일단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 부분은 어떻게 됐을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네. 이건 세법이 확정된 상황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12월 경이 돼서 이제 내년도 세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또 확정이 되면 또 세무사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또 이제 진짜 액션 플랜을 한번 세워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세증권의 연금 컨설팅 팀 서혜미 세무사님 모시고 내년도 개정되는 연금 관련 세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